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주부입니다.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은 외동으로 자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올해 28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뒤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진 아들은 나름 활발한 성격의 공부도 꽤 하는 편이었고 서울에서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도 나온 데다가 직장을 다니던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던 효자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친구들과 자식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아들의 얘기를 할 때는 자부심이 정말 넘쳤습니다.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눈에 받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한 가지 부모로서 아들에게 미안한 게 있다면 동생을 두지 못해 외롭게 커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생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째를 임신하고 5개월쯤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부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같은 일을 겪는 게 너무 두려워서 첫째 아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였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잘 자라주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가끔씩 혼자 멍하니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걸까요? 아들은 사춘기 시절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짧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꽤 많이 생겨났는데 아들은 이때부터 뭐든 자신감 있게 척척 해나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 지원하고 싶어 하던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었습니다. 순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아들은 원하던 회사에 떨어지자 후순위로 점 찍어 두었던 회사들에 노크를 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했고 인턴도 다녀오고 자격증도 준비했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이때부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은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만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정하게 집안일은 도와주던 아들은 이제는 밥도 같이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게 혼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괜히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마음의 상처라도 받는 건 아닐지, 혹시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말이죠. 이럴 땐 부모보다 형제가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되어 주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밥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기죽어 지내던 아들은 용돈을 받는 것도 먼저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제가 알아서 챙겨주곤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이 먼저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몇십만 원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저는 혹시 면접 준비 때문에 혹은 뭐 급한 게 있겠거니 하고 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얼마 전엔 아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하더군요. 코인에 투자했다고요. 처음에는 운 좋게 수익이 좀 났고 그게 재미가 붙어서 점점 더 큰 돈을 넣었답니다. 결국은 손해가 컸고 지금은 대부분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100만 원만 더 주면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것마저 잃으면 코인 접을게요. 정말 약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너무 쓰렸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 아닐 거란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던 저는 그날 큰 소리로 다그쳐 버렸습니다. 물론 바로 후회를 했지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를 보고도 말을 걸지도 않고 방에만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만 있습니다. 저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아들 직장이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이제는 대부분 눈치를 챘는지 지인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임 자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가 코인에 빠진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도피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돈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아이는 더 고립돼요. 왜 그랬냐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해요. 대신 돈은 조건 없이 주지 마세요. 부모의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코인에 빠진 아들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저에게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코인이라는 환상을 붙잡은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에게 돈을 주거나 다그치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때로는 한 줄의 조언이, 한 사람의 공감이 어두운 길에 불을 밝혀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보려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되면 코인 투자에만 맹목적으로 빠져서 지내는 생활과 당당하게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거나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